rain, make it rain, girl, make it.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슬램더크의 운영자이자 개그맨 정범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범균 씨는 조선의 느바 채널에서만 뵙다가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라디오 생방송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저도 오고 싶었는데 네. 누가 굳건히 이 자리에 지금 자꾸 차리하고 있어가지고 네. 드디어 오래간만에 제 자리를 온 것 같아서 그쵸. 기분이 좋네요. 드디어 이제 올 곳에 왔다 내가. 네. 이렇게 본집을 비우면 쓱 들어온다라는 걸 그분들도 알아야 돼요. 명심하셔야겠죠. 지난번에 그 이관희 선수 왔을 때 매니저 자격으로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 스튜디오 바깥에서 쳐다보는 정범규 씨의 눈빛이 그렇게 처량하기가 그지가 없었거든요. 결국 어쨌든 뭐가 됐든 오면 됩니다.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버티면 옵니다. 이렇게. 네, 뭐 오늘 잘하시면 그렇게 의리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변화가 필요하죠. 예,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원래 출연하시는 두 분은 어디 가셨어요? 이게 지금 라디오로 나가죠. 네. 그럼 좋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생방송이에요. 네네. 조심하셔야 돼요. 영화 촬영 갔습니다. 네. 응원을 하고요. 네. 좋은 영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구 관련 영화라면서요?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보는 농구 영화 같은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 있는 또 각 영화에 나오게 됐으니까 잘 돼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계속 배우 하시는 거고. 근데 그러기에는 한 분은 제가 알기로 거의 목소리 출연인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굳이 음성으로 땄어도 되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조윤희 위원. 네. 자, 오늘은 셋이서 더 재밌게 농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중 선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지만 결국 신인 드래프트 도전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NBA 드래프트에서 이제 이현중 선수 이름이 결국 불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래프트 끝날 때까지 다 지켜봤다.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 이현중 선수가 부상 여파를 좀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이번에 부상을 안 당했다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그래도 리그 내 절반 이상의 팀들이 이현중 선수를 궁금해했고 마지막까지도 워크아웃, 그러니까 면접을 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 최소한 2A 계약까지는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아쉽게 됐죠. 일단은 그 부상에서 회복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그 조선의 느바에서 이현중 선수 직접 인터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아쉽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현중 선수 때문에 드래프트를 끝까지 본 선수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성공이다. 굳이 그 어린 친구에게 실패라는 단어를 우리가 굳이 떠안겨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게 가장 쉬운 방법을 놓쳤을 뿐이고 이제 약간은 좀 수술도 받고 재활도 해야 되는데 재활 기간이 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잘 이겨내서 다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농구하기 전에 그 방송 스튜디오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손대범 기자가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부상 소식을 알려주면서 내 발목을 떼서 주고 싶다 차라리. 그 정도로 많이 좀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몸 상태가 회복을 한다면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쉬운 방법은 없어졌지만 다시 미국 진출을 도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미 지명이 안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드래프트에서 탈락한 아쉬운 선수들을 리스트를 뽑았는데 그 리스트 대부분 이현중 선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잠재력을 보였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NBA 트레이닝 캠프라든지 그 다음에 G리그 드래프트라든지 혹은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저는 다시 도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현중 선수가 제가 아까도 유튜브 방송에서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의지를 보여줬어요. 다시 올라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선수가 준비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2A 계약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 NBA 공식 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NBA 하부 리그인 G 리그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제 NBA 팀과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NBA가 원할 때
G리그에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다만 이제 NBA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좀 제한적이긴 하고 네. 또 연봉도 NBA에 비하면 턱없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NBA랑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거는 이제 그 여준석 선수도 미국에 갔잖아요. 네. 그 같은 방식의 도전인 건가요? 아니면 일단 여준석 선수는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 이 선수는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가 바라는 거는 쇼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일반적 오디션이죠. 오디션에서 본인 능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이 G리그 이그나이트 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G리그에서 10대 선수들 혹은 20대 초반 유망주들을 모아가지고 농구도 가르치면서 이제 NBA 도전을 준비시키는 그런 팀이거든요. 이제 그 팀에 들어가는 게 여준석 선수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생방송에 잠시 기상 상황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태안군 당진시 서산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라디오와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 상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태안군 당진시 서산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라디오와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 상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장마가 꽤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많이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송에 좀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위험한 상황에 좀 직접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농구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드래프트 행사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린 선수는 듀크대의 반케로였어요. 네. 올해 이제 듀크 대학 출신의 파울로 반케로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올랜도 매직에서 1순위로 지명이 됐는데 키가 2m 8cm고요. 포워드 자원인데 골밑 득점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듀크에서도 17.2득점, 7.8리바운드를 기록했고요.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득점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케로는 1라운드 1순위는 좀 아니었다라는 의외 평가다 있는데 어떻게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일주일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 선수랑 경쟁했던 유망주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있었거든요. 이 두 선수 중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1순위가 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반케로의 주가가 역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뒤집어졌는데 누가 1순위가 돼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랜도 매직이 주목한 거는 이 자바리 스미스의 슈팅보다는 이 벤케로 선수의 인사이드 득점력을 좀 더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올랜도가 반케로를 지명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좀 더 인사이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플레이를 보면은 굉장히 성숙하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이 선수가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21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플레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코트 밖에서의 행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젊은 올랜도 팀에 잘 어울릴 거란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충분히 좋은 선수지만 아무래도 좀 인사이드에 지금 올랜도 매직의 코렌선이라든지 제일런 서거스라든지 혹은 프렌치 바그너 외곽에서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좀 무게 중심을 잘 잡아줄 선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올랜도의 1라운드 1순위는 항상 뽑으면 대박 픽이었습니다. 샤키로니를 필두로. 그렇죠. 크리스 웨버도 여기죠? 네. 맞아요. 원래는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올랜도의 1라운드 1순위 과연 쭉 그 명예전당급의 선수들이 계속 이 반케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요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거는 올랜도에서 1순위들이 다 대박이 났죠. 샤킬 오닐, 크리스 웨버, 드와이트 하워드 셋 다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샤킬 오닐은 그래도 꽤 있었잖아요. 한 5년 정도 뛰었다가 이제 LA로 갔죠. 하워드도 떠났는데 갈 때도 찝찝하게 갔어요. 샤킬 오닐. 올랜도 매직이 좀 모처럼 잡은 1순위니까 잘 관리하고 잘 키워서 레전드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순위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2순위로 지명된 선수는 이제 곤자가 대학 출신의 챗 홈그랜이라는 선수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 지명이 됐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딱 몸매를 보면은 걱정이 돼요. 너무 말라가지고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은데 반면에 그런 여리여리한 몸이지만 운동력 뛰어나고 또 수비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젊은 선수들과 잘 어울릴 거란 평가고요. 스미스 주니어는 이 90년대 NBA 뛰었던 자바리 스미스의 아들입니다. NBA 유전자를 제대로 물려받았는데 휴스턴 로켓츠에서 또 좋은 득점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정봉균 씨를 비롯해서 좀 NBA 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번에는 이제 아들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로 스코티 피펜의 아들인 스코티 피펜 주니어. 그다음에 론하퍼의 아들인 론하퍼 주니어. 그다음에 샤킬 오닐 아들인 샤리프 오닐 요렇게가 이제 나왔죠. 그런데
이제 피펜의 아들과 오닐의 아들은 어쨌든 레이커스에서 네. 어쨌든 피켓에 갔어요. 네. 네. 어떻게 좀 이거는 이제 아빠의 입김이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들이 학연, 네. 지연, 네. 혈연이거든요. 혈연. 네. 그렇죠. 이제 혈연이죠. 네. 미국도 네. 혈연 무시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람 사는 데인데요. 그럼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때가 있는 게 감독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준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대학 같은 경우는 물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게 판정이 됐겠지만 네. NBA 이 두 선수 샤킬 오닐의 아들, 뭐 피펜의 아들, 로나포의 아들 모두 다 드래프트 지명은 안 됐어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레이커스가 피펜의 아들과 오닐의 아들을 투웨이 계약을 취직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 실제 실력은 어떤가요? 사실 피펜 주니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2m 1cm인데 피펜 주니어가 185cm. 그러니까 아빠가 좀 작습니다. 그렇네요. 반면에 이제 포인트 가드로서 네. 득점력이라든지 이제 패스 능력은 좀 좋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득점력이 좀 더 NBA에서 입증이 된다면은 좀 살아남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샤리프 오닐은 의외로 아빠가 NBA 드래프트 도전한 걸 반대했다 그래요. 근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대학에서 1년 더 뛰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드래프트 지명 도전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워크아웃 때도 아버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들의 꿈을 응원한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명성에는 좀 한참 못 미치는 또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기량이군요. 궁금한 게 이렇게 대학교 내가 아직 4학년이 안 됐는데 나왔다가 다시 대학 가면 안 됩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네. 나오는 과정에서 매니저, 에이전트를 계약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상업적인 활동을 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아닌 거군요. 이제. 네,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이 샤킬 오닐 그리고 로나퍼, 뭐 스코티 피펜을 보면서 농구를 시작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들들이 또 큰 무대에 도전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세 아들이 공통적으로 다 레전드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90년대 가장 많이 우승했던 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기자들 질문을 봐도 꼭 빠지지 않는 게 아버지 관여 질문이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그 부담을 이겨낼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 근데 로나퍼 아들 이야기는 없네요. 토론토 랩터스에 지명됐어요. 지명됐어요? 네, 지명이 됐죠. 역시 뭐 그래도 아빠가 한 자리 해야죠. 네. 근데 결국 뭐 아직까지의 물론 이제 아직 성장 중인 선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아빠의 이름들이 좀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넘어야 될 어마어마한 좀 산이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커리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델 커리 농구 선수였지만 아빠의 명성을 뛰어넘는 그렇죠.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들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NBA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리그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도 또 노력한다면 또 어떤 드라마 쓸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2세들이 이제 활약하는 NBA 무대라니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NBA에서는 어빙의 잔류 소식이 전해졌네요. 자,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수요일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그리고 개그맨이자 유튜브 채널 슬램더크의 운영자이신 정범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리 어빙이 결국은 브루클린 네츠에 잔류를 하는군요. 네, 일단 돈 앞에 장사가 없죠. 네. 얼마죠?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네. 3,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우리 돈으로 400억이 넘습니다. 네. 잔류하는 게 맞죠? 그럼요. 네. 400억 앞에 누가 자존심을 세우겠어요. 그럼요. 네. 소식이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네, 어빙의 계약 조건 중에 대부분의 슈퍼스타들이 그런데요. 계약 마지막 해는 선수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을 자기가 말해가지고 이 연봉에 남을지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더 비싼 돈을 받을지 선택권이 있는데 어빙 같은 경우는 시장에 나가기보다는 이제 선수 옵션을 실행해서 다음 시즌 연봉까지 받겠다. 다음 시즌 연봉이 3,6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본인도 자신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네츠에 남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선수 옵션이란 게 그 말씀하신 그 계약 마지막 해에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연차 선수들 같은 경우는 팀한테 옵션이 있어요. 이 선수의 계약을 1년 연장할지 말지
네. 팀이 선택하는데 아무래도 슈퍼스타들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칼자를 쥐고 있죠. 그런데 그 레이커스가 어빙한테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는데요. 네, 또 어빙이 본인의 연봉을 깎고서라도, 그러니까 5분의 1만 바꿔서라도 레이커스에 갈 수 있다. 뭐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네. 뭐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랑도 만나서 얘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브루클린 네츠와의 그런 협상에서 유리하게 끌기 위한 그런 장난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분의 1 바꿔도 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볼 때 네. 어빙이 좀 경솔했어요. 아. 네. 요렇게 가면 네. 사실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마음이 많이 상해요. 왜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빙이 좀 구단 입장에서 우위를 좀 하기에는 좀 내려왔다. 네. 네, 괜히 이 행동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정도로 갔으면 네. 괜찮았을 법한데 어빙이 좀 너무 조금 들뜨지 않았었나. 네, 자신의 실력을 좀 너무 믿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브루클린도 어빙의 트레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는 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즌 중에도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트레이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트레이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브루클린 네츠가 굉장히 이 문제로 시끌벅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어빙 반면에 이제 어빙에 관심을 보였던 레이커스는 그 웨스트브룩을 잔류를 시켰습니다. 네. 해야죠. 웨스트브룩도 사람인데 여기는 돈이 더 큰데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똑같은 옵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지 말지 관심이 모였었는데 네. 오늘이 이제 29일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29일 오늘 6월 30일 날 마감이에요. 예. 그래서 웨스트브룩이 예상대로 본인은 레이커스 남겠다 해가지고 이 선수의 연봉은 더 큽니다. 어빙보다 611억. 뭐 네. 611억. 611억. 와. 그러니까 이 선수가 네. 지금 시장에 나가면 그 정도 돈을 절대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커스에 남는 게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는 또 비즈니스 입장에 당연한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두 선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스타 플레이어라는 것도 있지만 팀의 골칫거리라는 맞습니다. 면도 네. 있잖아요. 손대범 기자는 이제 유명한 레이커스 팬인데 이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일주일 내내 사실은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 선수 그래도 네. 네 진가를 내 가치 좀 갖고 싶다. 시장에 나가겠다. 그런 말 해주길 정말 바랬었는데. 야, 누구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으세요? 네. 네, 야, 역시나. 이게 라디오라서 네. 단어 순화를 시원하게 못하니까. 그렇죠. 네. 표현이 막 못 나가는 게 좀 네. 아쉬운데. 알겠습니다. 정제된 표현으로 그럼 정범규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네. 사실 이제 팬으로서는 웨스트브룩의 선택을 욕을 할 수 있지만 한 번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웨스트브룩이 되면 네. 똑같은 선택을 전 세계 모두가 하지 않았을까.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네. 프로니까요. 네. 예, 아무래도 연봉으로 말을 하는 네.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렇군요. 611억 포기하실 수 있어요? 611억이요? 네.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요. 네. 저는 6,100만 원도 611만 원도. 네. 아니 61만 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또 어떤 선수들의 거치가 앞으로 관심을 모으게 될까요? 현재 이제 NBA에선 댈러스 매버릭스의 떠오르는 스타죠. 네. 이 제일런 브런슨 선수의 그 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지난 플레이오프 때 돈치치가 아픈 상황에서 네. 팀을 혼자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 뉴욕 닉스가 굉장히 이 선수를 노린다고 하는데 과연 댈러스가 이 선수와 재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뉴욕이 본인 희망대로 이 브런슨을 데리고 갈 수 있을지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뉴욕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 비시즌 기간 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KBL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기고 말았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KBL의 연중행사 같이 느낄 정도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원주 DB 소속이었던 배강률 선수가 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구단에서 빠르게 이제 사과문을 올렸고 KBL 역시 바로 재정위원회를 열었는데 54경기 출전 정지와 사회봉사 120시간, 네.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고요. 배강률 선수는 이에 대해서 바로 또 은퇴 결정을 하면서 또 선수 생활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 54경기면 이제 시즌이 한 시즌이 54경기니까 그렇죠. 이제 시즌 네. 아웃인 거고 구단 자체 징계까지 합하면은 최소 2년, 뭐 3년까지도 이제 경기를 못 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은퇴를 선언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천기범 선수 일도 있었고 또 네. 이제 김민구 선수도 굉장히 초라하게 은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선수들도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 한 번의 실수가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이 선수들의 피땀 눈물, 그 다음에 이 부모들의 뒷바라지,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의 코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걸 좀 마음속에 좀
갖고 생활을 하길 좀 바래요, 진짜. 네, 또 이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범죄 행위가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죠. 굉장히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농구 자체에 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네, 좀 농구계 KBL 내부에서도 뭐 제재도 제재지만 또 미리 예방하고 선수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 계속 가지지 않습니까? 네, 저도 틈만 나면 이제 선수들 교육 강연 같은 거 나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음주운전으로 본인이 쌓아왔던 걸 놓치지 말라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교육을 잘 못한 거 아닐까요? 무슨 교육 하시는 거예요? 다 재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네, 다시 한번 또 좀 더 강력하게 컨텐츠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초리를 좀 드세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농구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만들어진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 하나죠. 네. 이제 동아시아 지역 농구 프로팀들과 대항전인 동아시아 슈퍼리그가 이제 오는 10월 달에 출범합니다. 이제 그 추첨 행사가 어저께 바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는데요. 일단 원년에는 KBL과 일본, 필리핀, 대만 팀이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경기 방식도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총 8개 팀이 나가게 돼요. 각 네. 리그에서 2개 팀씩 우승, 준우승 팀이 나오게 되는데 2계조로 나눠서 홈앤어웨이 풀리그 그 팀당 6경기씩 치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시즌 중에 한 경기씩 치른다는 얘기죠. 네,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로 KBL 그 상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하고 KGC가 그 리그에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KGC는 A조에서 일본의 류크 골든킹스, 또 대만의 푸본 브레이브스, 그리고 필리핀 우승팀과 A조가 됐고요. 네. SK는 B조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인 일본의 우츠노미야 브렉스, 그리고 베이에이리어 드래곤스, 그다음 필리핀 리그 준우승팀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야, 재밌겠어요. 네. 네. 어때요? 이게 지금 사실 이 각국마다 농구 리그의 수준이 다른데 우리 팀들의 우승 확률이 높습니까?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외국 선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리그가 좀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있고 하고요. 또 필리핀 리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좀 새로운 스타일의 농구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농구를 필리핀이나 뭐 동아시아권에 좀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리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나라가 뭐 KBL 팬들도 NBA까지는 좋아해도 다른 리그 선수들을 볼 기회는 참 드문데 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그래도 우승을 목표로 삼아야겠죠? 당연하죠. 네. 또 한일전도 잡혀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자존심 대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그 3대3 농구 아시안컵도 열린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피바 3x3 아시아컵에 남자와 여자팀 모두 나가게 됩니다. 남자는 아시아 30개국, 여자는 23개국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여자팀이 좀 꾸려지지가 않았었는데 올해는 모처럼 만에 남자, 여자 국가대표팀이 나서게 됩니다. 네. 이분들의 실력이 궁금하시면 저희 슬램덩크에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자 선수들은 거의 다 저희 채널에 나와보셨던.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 팀들을 굉장히 응원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 3on3 성적은 좀 어떤 편인가요? 사실은 남자 박민수, 김정연, 하도현, 석종태 모두 다 이제 선수 출신으로서 남자 팀은 약간 경험이 쌓이긴 했고요. 여자 팀도 물론 이제 프로팀 선수들이 많죠. 이소정, 박시은, 김연아 선수는 프로 출신들인데 좀 아쉬운 건 신장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할 이란이라든지 쿠웨이트, 뭐 강팀들이 좀 있는데요. 신장면이 좀 얄세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선전을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그리고 정범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